저 여기 아이스 좀 갖다 주세요. 벌써 이미 치아에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정웅입니다. 오늘은 금이 간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치아에 금이 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씹을 때 너무 시큰거려요, 음식을 씹을 때 너무 아파요, 오돌뼈 같은 걸 잘못 먹고 난 후로 못 씹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치과를 내원해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씹을 때 아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씹을 때 아프다고 해서 치아가 다 금이 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진단을 해보면 금이 간 경우가 꽤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치 잘하고 관리를 잘 해도 밥 먹다가 갑자기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이 당황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뭘 조심하면 좋을지, 금이 간 치아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 금이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노화입니다. 이게 노화가 됐다고 해서 치아가 다 금이 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화가 됐다는 것은 치아를 오래 쓰시면서 치아가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다 경험하면서 치아에 그만큼 누적된 피로가 어느 순간 금으로 쩍 하고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치아를 오래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내가 이를 간다든지, 그리고 TV를 볼 때 딱딱한 땅콩이나 질긴 오징어를 즐겨 먹는다든지,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생활 습관들이 치아에는 조금씩 무리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도 젊고 딱딱한 것도 안 먹어요, 나는 왜 금이 갔죠? 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거는 정말 좀 뭐랄까 운이 없는 경우인데, 태생적으로 치아가 너무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아니면 부정교합에 의해서 어떤 한 특정 치아가 힘을 과도하게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젊은 환자분이고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드시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의 구조나 교합 양상 때문에도 치아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기존에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에 구멍이 크게 패여 있거나, 아니면 충치 치료를 했는데 충치가 워낙 깊거나 아니면 부피가 커서 치아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단 방법입니다. 씹을 때 아프기 때문에 정말 어떤 치아가 씹을 때 아픈지를 치과에서 재현을 시켜야 하는데요, 바이트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인데,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치아마다 조금씩 환자에게 씹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치아에 테스트를 했을 때 아! 하고 아프다고 하시면 그 치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레이라고 하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금을 찾아내는 카메라인데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카메라로 찍었을 때 금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환자분들께도 시각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금들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진단 방법입니다. 금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크라운을 씌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금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이 벌어지지 않게끔 크라운을 씌워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을 씌워서 금이 벌어지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생각보다 깊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워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신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경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깊은 금이 벌어지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그런데 금이 너무 깊어서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그 금을 따라서 세균이 계속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브릿지나 임플란트나 보철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과 의사들도 환자분들에게 금간 치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치료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치료를 조금씩 해보고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그 증상을 토대로 계속 치료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치료를 받고 나서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하시고, 치료를 한 치과 의사들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게 되는, 그래서 명확한 예후를 약속할 수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이간 치아를 예방하는 방법은 너무 단단한 음식을 좀 피해 주시고, 너무 질긴 음식도 피해 주시고,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이런 것들에 급격하게 온도가 달라져도 치아가 조금씩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피해 주시면 좋고, 혹시라도 내가 이갈이가 있다고 하면 주무실 때 마우스 스플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과에서 제작하시면 치아에 조금 덜 무리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금이 갔다라고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있으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볼펜을 무는 행위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금이 가 있는 치아를 그렇게 자가 테스트를 잘못하시다가 금이 더 벌어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는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금간 치아를 테스트하기 위해 적당한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딱딱한 재료로 잘못 검사하시다가 치아가 쪼개지거나 하는 날이 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치아에 금이 갔을 때는 가능한 빨리 치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금이 간 치아 크랙투스의 원인과 대처 방법과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정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